예, 이번 영상은요,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이 원장님께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제 블로그를 계속 쭉 보셨대요. 그리고 여러 글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되셨고, 최근에는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학부모님이면서 또 원장님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영상 답변 드리는 영상을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이제 살고 계신 데가 일산이라서 저희 학원에 보내고 계세요. 예, 아이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은 또 제가 운영을 하는 다른 지역의 학원이 있잖아요. 그 학원을 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노골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왜 하셨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뭐 달라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음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원장님의 교육관이나 이런 걸 다 잘 알겠고, 그리고 일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학원에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알겠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그 교육처를 그대로 관찰시키고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질문을 보통 하시게 되면 본인의 소개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예, 아까 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그래서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운영을 직접 하는 학원은 일산이에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원들은 모두 비즈니스 마인드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제가 무조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뭐 여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학원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학원에,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학원을 홍보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의 원장을 모집을 해서 그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왜 대신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그 학원까지 다 가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 교육 철학과 제 운영 철학을 그 원장한테 무조건 어 "철저히 지켜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학원을 인수해서 관리원장님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어요. 모집을 했는데, 이제 잘 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단위 이상으로 드립니다. 뭐 1,000, 2,000 이런 식으로도 드려요. 근데 고정급으로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300만 원을 드린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월급을 1,000만 원을 또 드린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의 업무와 1,000만 원어치의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 입장에서 300만 원의 고정급을 드리는 원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학원의 사정에 맞게끔 업무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드리는 원장님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도 그 학원 사정에 맞는 업무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 배당이라고 하는 게 그 학원의 사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1대 1로 이렇게 비교를 계속하면서 300만 원어치의 업무, 1,000만 원어치의 업무 이렇게
규정을 하기가 그렇게 쉬우냐라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어요. 어려워요. 이유인즉슨 학원은요,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딱 하라고 하는 것만큼만 하게 되면 망합니다, 학원은요. 그 이상으로 뭔가를 더 열정을 들이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찮은 게 많아요.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소한 것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학부모님 상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학생들 상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강사 상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가장 굵직한 일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1,0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을 드리는 원장님한테 그 업무 중에 하나를 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300만 원을 주는 그 원장한테 1,0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학원 사정이 맞아야지 그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1,000만 원을 드렸는데 학원이 적자였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학원의 사정에 맞춰서 급여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00만 원을 주나 1,000만 원을 주나 2,000을 주나 동일합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제 입장에서는 원장님을 모집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가 마케팅 능력.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어떻게 원생을 모집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여쭤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예를 들어 수학 학원이라고 해서요. 원장님이 수학을 꼭 전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안 하더라도 학원이 잘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례가 또 제 주변에도 많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관리 원장님이 대신해 주시는 그런 학원이 제 학원보다 수십 배 큰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적인 게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열정이에요. 열정페이, 헌신과 봉사, 주인 정신,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할 수 있는 원장님을 모집해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틀을 만들어 버리면 급여가 아무리 고액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상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상의 일을요. 물론 고액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따르게 되니 그 이상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일부 인정을 하는데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줄 정도의 학원이면 규모가 나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꽤 그 규모가 큰 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뭐 이 정도의 급여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학원이 더 크면요? 더 커지면요? 그리고 또는 다른 예상치도 못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본인이 받고 있는 그 급여의 이상의 무엇인가를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요? 능동적으로요. 그런데 그거는 고정급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정급을 무한히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학원이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않는 한은요. 그쵸?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하게 됐냐면요. 고정급이 아니라 비율제로 갔어요. 강사처럼요. 대신에 매출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매출의 몇 프로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학원의 성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급여가 결정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그 학원을 알아서 잘 키워봐라는 거예요. 결국에 본질은 그래요. 시스템도 제가 알려주는 것도 있고 저도 조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조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라고 한다면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항상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규약을 규제를 탁탁탁 해 버리면은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자율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철학,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맞게 그 학생과 학부모님의 특성에 맞게 그 학원을 운영을 잘 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산 이외에 다른 지역의 학원들을 관리원장님을 두고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비즈니스인데 그거는 결국에 숫자 싸움이에요.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온다?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사람만 이렇게 보고서 판단을 하진 않는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예. 그만큼 그래서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이제 급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더 능동성을 이제 발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타 지역은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또 블로그에다가도 올리잖아요. 그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 제가 운영하는 일산에 있는 학원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냥 그렇게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